다양한 문학의 전문가와 다양한 얘기 나눠보는 시간 주말엔 문화. 오늘은 설 명절 앞두고 말하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매번 명절 때마다 결혼은 언제 하니? 취직은 했니? 같은 잔소리하지 말라는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하는데요. 이런 말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그리고 명절에 또 평상시에 말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봅니다. 말하기 전문가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신지영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말하기 전문가라고 하니까 말을 못하겠는데요. 걱정이 진짜요? 되네요. 아유, 전문가시니까 제가 이렇게 소개한 거고요. 자, 이제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오늘 우리가 명절 앞두고 말하기 기술, 말하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교수님은 왜 이런 말하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아무래도 언어학자다 보니까 언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제가 그 중에서도 이제 말소리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말소리,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말소리를 듣고 분석하고 이러는 것들이 이제 제가 하는 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말하는 거 우리 사회에서 어떤 말들이 유통되고 있는지 네.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말소리 들으면 약간 품성 같은 것도 이렇게 약간 분석이랄까 좀 묻어납니까? 뭐 어느 정도는요. 네, 저는 어때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고 또 상대를 배려하는 라디오를 들어보면 그런 것들이 잘 묻어나서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이거 갖고 엎드려 절받기라고 하는데 정말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엎드려 절받기.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 자, 교수님께서 지난해 언어 감수성 수업 네. 이란 책을 내셨습니다. 언어 감수성 네. 이런 게 뭔지 알려주시고요. 네.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사실 언어 감수성이라는 단어는 네. 2000년대 초반에 제가 만든 말입니다. 교수님이 네. 만드신 용어예요? 네네. 네. 그때 제가 이거에 이제 주목하게 된 거는 약간 엉뚱한 출발인데요. 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텔레비전이 계속 커지고요. 네네. 또 HD 서비스가 막 시작되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화면이 커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화면에 커지고 막 그 화질이 좋아지니까 막 피부가 크게 보이잖아요. 주름살, 피부 네. 이런 게 되게 많이 주목을 하면서 그때 이런 말들이 생기더라고요. 뭐 피부 좋으세요, 뭐 주름살이 없으세요, 뭐 그리고 사람들이 그 피부를 가꾸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를 봤더니 그 원인이 바로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피부나 주름살에 주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네. 사람들이 거기에 주목하고 민감해지더라고요. TV의 선명도가 높아지면서 피부에 더 신경을 그렇죠. 쓰게 되고 주목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쓰고 가꾸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말에 좀 주목하게 하면 그러면 말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서 주목하게 하면 네. 사람들이 말에 대해서 더 민감도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좀 더 말을 잘 가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언어 감수성이라는 말을 만들고 그때 이제 인권 감수성 이런 말이 인권위원회가 막 만들어지면서 유통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제가 힌트를 얻어서 언어 감수성, 우리 사회 언어 감수성을 높이는데 기여해보자 언어학자로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마치 피부를 가꾸면서 이렇게 몸을 이제 보살피듯이 언어도 그렇게 세심하게 네. 갖추면 어떨까 그런 그 시작이었다는 말씀 같고요.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언어는 가꾸면 가꿀수록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피부는 가꾼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한계가 있다 이거죠. 그렇죠. 나이가 들고 그러면 주름살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거를 막 끝끝내 저항하는 거죠. 근데 언어는 조금만 가꿔도 조금만 민감해져도 훨씬 나의 삶이 풍요로워지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자,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얘기도 하는데 네. 어떤 말,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가 나의 행복 그리고 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교수님, 언어 감수성을 기르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관계라는 문제, 지금 우리 네. 사회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문제죠. 네. 우리 사회는 앞으로 혼자 사는 미래가 우리 앞에 있고요. 1인 가구가 지금 비율이 35.5%나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래 살 겁니다. 네. 이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 합니다. 고립과 외로움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관계라는 것, 언어가 맺어주고 유지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는 언어 없이는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는 다 말로 맺어지고요. 네네. 그 말이 계속되어야 관계가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말이 사라진다. 이거는 관계의 위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관계의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네. 언어의 문제를 꼭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언어 감수성이라는 게 결국은 내가 상대와의 관계에서 어떤 말을 해야 했고 그 상대의 말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한 건데요. 그거를 이제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아, 공부. 예. 예.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말 중요하다, 언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공부를 잘 안 해요. 네. 그거는 뭐 자동으로 얻어지는 걸로 착각할 수 있죠. 그렇죠. 사실은 공부해야 합니다. 왜 내 말에 문제가 어떤 곳에 있는지 또 상대의 말이 이렇게 됐을 때 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뭐 제 책도 있고 많은 책들이 존재하고요. 예. 또 관련된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요즘에는 유튜브에도 그런 강연들을 많이 하니까요. 많이 들어보고 공부하는 거 읽어보고 그런 네.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자신이 조금 불통의 상황이었다. 그러면 그거를 성찰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공부하고 성찰하고 그래서 뒤돌아 살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 네. 성공했다면 어떻게 성공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또 용기 내어 행동해야 합니다. 네.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인정하고 새로운 말에 길을 내는 용기를 내야 하죠. 관계가 익숙해질수록 했던 말을 그냥 패턴으로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용기를 내서 말에 새 길을 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얘기하셨어요. 공부해야 한다. 그냥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성찰해야 한다. 내가 잘못된 거 없었나 곰곰이 되짚어보고 네, 거기서 그치지 말고 행동에 나서야 된다. 맞습니다. 뭐 잘못된 게 있었으면 고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 세 가지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 좋은 말하기를 위한 어떤 전제 조건, 그 네. 습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안 좋은 말하기 습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안 좋은 말하기는 두 가지 제가 이제 예, 생각을 예. 해봤어요. 네네. 뭐 많지만 제일 안 좋은 건 혼자만 말하는 거예요. 혼자만 말하는 거. 네. 발언권을 딱 독점해가지고 남이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만 막 말하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발언권 독점.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반대로 말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은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고 이 관계를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말은 해야 되는 거네요. 그 해야 하는데 예.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많이 한다는 얘기는 독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티키타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진행자님께서 이렇게 네. 잘 받아주고 하니까 티키타카가 되니까 라디오를 듣는 사람들이 재미있지 그냥 게스트가 혼자 나와서 쭉 얘기한다든지 진행자 혼자서 쭉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지죠. 듣는 사람도 지루하다. 당연하죠. 자, 교수님.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서 이건 꼭 바꿔야 된다 하는 거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만 좀 소개해 주세요. 저는 이제 책에서도 썼지만 말은 관계에서 자석이 되기도 하고요. 용수철이 되기도 해요. 네네. 그럼 안 썼으면 우리는 모두 다 자신의 말은 자석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용철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용수철 말하기의 대표가 뭐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그 제가 생각하는 용수철 말하기의 대표 주자는요. 아니로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정적인 발언? 부정적 발언이 아니고요. 예.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말을 시작할 때 아니라는 말로 시작을 많이 합니다. 아니 내가 말이야. 예. 아니 근데 내가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무의식 중에 하는 건데 그게 좀 습관적으로. 잘못된 거라 이거죠. 그게 아니라는 말을 들어서 기분 좋아질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이 아니로 말을 시작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니로 시작하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로 바꿔버릴까요? 그것도 좋은 발언이에요. 예. 거기서 사실은 문제의 중심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아니 말씀하셨고 네. 그런 것들은 본인이 그 무의식 중에 사용하면 고쳐보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 지금부터 이제 설명절에 어떤 말 할까 좀 알아볼게요. 네. 아까 제가 이제 모두의 오프닝 멘트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결혼해라 취업했니 잔소리 하지 말자고 다짐하다가 그럼 어떤 젊은 조카나 이렇게 보면 너 요즘 어디 다니니 또 이걸 물어보거든요. 네. 그리고 뭐
결혼을 한 어떤 신혼댁 친척한테도 아기는 언제 나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본인들이 그쵸. 오죽 알아서 하는데. 그쵸. 네. 자, 모두 다 듣기 싫어하는데 왜 이런 말을 계속 하게 될까요? 글쎄 말입니다. 네. 왜 그럴까요? 굉장히 궁금하죠. 네. 사실 그 번역기를 한번 돌려보면요. 네.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나 너랑 얘기하고 싶어 이거죠. 그런데 그렇죠. 말할 화제가 좀 부족해. 그러니까 내가 습관적으로 어릴 때 어른들이 나를 만났을 때 했던 말, 네. 그 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조금 저 젊은 조카를 만나면 내가 좀 재밌는 얘기 할까 문화 얘기 할까 이런 노력을 안 하는 거네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들었던 습관적인 말을 하게 되는데 말이란 건 듣지 않으면 하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윗세대가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해줘서 네. 그게 대물림되고 있는데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말에 새 길을 내보자 네. 라는 겁니다. 이번 명절에는 익숙한 길 말고요. 익숙해서 좀 안 좋아 모두 다 안 좋은 길 네. 그런 길 말고 새 길을 한번 내보자 이런 운동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생애 주기별로 그 사람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나는 관심 있게 얘기를 한다. 내 입장에선 그렇게 얘기하지만 네. 과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기분 좋을까? 나도 싫었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궁금하지 않는데 할 말이 없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사실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사람이 하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라도요. 네. 그렇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말은 너무 다르죠. 맞아요. 명절 때마다 똑같은 말 하잖아요. 네. 너 몇 학년이니?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걸 왜 물어볼까요? 지난해 작년에도 4학년이니까 5학년이에요. 그렇죠, 뭐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사실은 할 말이 없는데 화제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드는 어른들이 되면 어떨까? 지난 그런 명절에 생각합니다. 어디 산다고 너 집 어디니 그쵸. 대답했는데 너 어디니 또 또 물어보는 물어보죠.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이 상당히 말에도 중요하군요. 지금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네. 말의 새 길을 내보자. 아주 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자, 뉴스레터 K 고려대학교 신지영 교수와 함께 설 명절 그리고 평상시 말 잘하는 방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네. 말은 이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네.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말은 이렇게 들어라. 어떻게 네. 하는 게 중요합니까? 들을 때 우리가 네. 사실은 요즘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핸드폰이죠. 말을 할 때 네.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눈을 맞추고 해야 되는데 눈을 맞추고 하는 경우가 없어지고 있어요. 이미 핸드폰 액정으로 가 있나요? 그렇죠. 네. 자신이 그런 장면을 마주하면 기분 나빠하는데 네. 또 상대가 말을 할 때 나도 모르게 눈이 핸드폰으로 가는 경우도 있겠죠. 습관적으로 가요. 습관적으로. 예, 예. 가족끼리도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많고요. 연인 사이에도 갈등이 참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상대에게 집중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 집중을 하는 것이 바로 눈을 바라보는 거죠. 아이 컨택 영어로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상대에게 집중하는 말하기를 해보면 어떨까. 네. 그게 듣는 중요한 자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교수님은 가족 관계 안에서의 이제 호칭이 네. 소통을 제한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이건 또 네. 무슨 뜻이에요? 사실은 이제 결혼을 해서 네. 배우자의 동생들이나 부모님을 부르는 게 네. 성별에 따라 되게 다르다는 것이 이제 있어요. 이게 이제 과거의 산물인데요. 네. 우리 사회가 과거에 어땠는지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호칭어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배우자의 동생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네. 아가씨 도련님이라고 부르죠. 성별에 따라서. 그렇죠. 예. 그렇죠. 예. 하지만 남성이 결혼을 해서 배우자의 동생들은 처남 처제라고 합니다. 네. 매우 비대칭적이죠. 한쪽은 아가씨 도련님 하면서 존댓말을 쓰고 네. 한쪽은 처남 처제 하면서 반말을 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성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1966년에 기사를 보면 네. 거기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요? 예. 20대 여성이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을 해가지고 7남매 맞이로 결혼을 했더니 네. 6살짜리 애기 씨가 있고 거기에 애기 씨라고 하니까 그렇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기고했던 그 여성분이 이거는 좀 그렇지 않냐. 결혼을 해서 동생들이면 다 동생들인데 네. 그냥 동생을 부르는 말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이라는 말도 사실은 그냥 어르신이란 뜻이에요. 네네. 그런데 한쪽은 아버님 어머님 하고 한쪽은 장인어른 장모님 하니까
듣는 장인어른 장모님이 서운해지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버지 어머님 이렇게 부르는 건 어떨까? 좀 어떻게 보면 공평하게 비대칭적이지 않고 대칭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그리고 손 아랫사람이 네. 윗사람에게 이제 뭐 얘기 듣다가 참 이건 참 거북한데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또 의사 표현하기도 이제 쉽지 않은데 네. 그래도 좀 이게 자기의 뜻은 전했으면 좋겠다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 게 좋습니까? 너무 눈치를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할 얘기는 하자. 네. 예, 사실은 우리가 뭐 손윗사람, 윗사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랫사람, 사람은 다 평등하거든요. 사실 대화를 하려면요. 상대를 평등한 위치에 두어야 해요. 근데 우리 사회가 좀 수직적인 관계를 네. 설정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상대를 너무 수직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눈치 저런 눈치를 보면서 말을 참 못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요. 해봅니다. 예. 자, 할 말은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네. 상대를 과하게 의식하거나 배려하다 보면 그냥 입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입을 닫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네. 어떻게 좀 조화를 이뤄야 될 것 같아요. 입을 닫는 건 결국은 관계를 안 맺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그 상대를 불편한 사람으로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거보다는 할 말은 하는 게 훨씬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할 말은 하면서 그러니까 안 해보면 네.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좀 못하더라도 해보면 그 경험을 쌓으면 잘할 수 있잖아요. 네. 자, 뉴스레터 K가 이제 시사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네. 뭐 정치 코너도 항상 네. 뭐 1시간씩 하고 그러는데 네네. 가족끼리는 정치 얘기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네. 사실 요즘 같이 이게 아주 큰 이슈가 돼 있다 보니까 안 하기도 네. 힘들고 이번 명절에도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막 정치 얘기하면서도 충돌 없이 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걸 한번 질문해 드리고 네네.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친한 사람들하고는 정치 얘기 좀 하지 말라. 네네. 뭐 가족들이나 뭐 이렇게 아주 친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하고는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정치 네. 얘기 누구랑 하죠? 안 친한 사람이랑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하네요. 그렇죠. 예, 예. 사실은 가장 친한 사람, 허물 없는 사람들과 사실 정치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러면 친한 사람, 가족들과 정치 얘기를 못 하는 걸까? 네네.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사람마다 다 정치적 견해가 있잖아요. 다르죠. 예, 다르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혹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나만 맞고 너는 틀려. 그러니까 너의 생각을 고쳐줄 거야 내 생각으로. 네. 이런 생각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랑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친한 사람일수록 네. 잘 경청하면 내 생각을 더 확장할 수 있잖아요. 네, 다름을 인정하자는 말씀이시고, 그렇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말 잘하기를 쭉 교수님 얘기해 왔잖아요. 말을 바꾸면 생각과 행동도 바뀝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에 주목하는 거겠죠.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자 우리 교수님께서 네. 청취자 여러분에게 설 명절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려면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라. 당부해 주실 말씀 하나 소개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관계에서 말은 자석이 되기도 하고 용수철이 되기도 하는데 네네. 과연 내가 한 말이 자석일까 용수철일까 이런 걸 성찰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니까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구나 다 명절에 듣고 싶어요. 네. 그런데 그걸 듣고 싶어 하지만 해주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 내가 먼저 하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뭐 누군가가 고생을 해서 수고를 들여서 네. 맛있는 음식을 차려줬다면 그냥 맛있을 때 우린 막 먹고 말을 안 해요. 네. 맛이 없을 때만 말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맛있다면 맛있다고 열심히 표현해주고 또 멀리서 온 친구나 친척들에게 네. 와줘서 고맙다 이런 인사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말, 칭찬의 말 먼저 적극적으로 하자는 말씀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영 고려대 국어 국문학과 교수였습니다. 신지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222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아니 근데 말이야 이번 설 연휴에 저도 이 말은 쓰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말을 예쁘게 하면은 마음이 따뜻하고 계속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귀한 조언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